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고 보살펴온 시어머니와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긴 며느리 사이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6세가 되신 박순자 씨입니다. 순자 씨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분이었어요. 특히 며느리에게만큼은 정말 각별했죠. 아들 지훈이가 결혼할 때부터 순자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며느리만큼은 절대 시집살이로 고생시키지 않겠다고요. 순자 씨 자신이 젊은 시절 시댁에서 겪었던 고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 제사 음식 준비하고 명절이면 일주일 내내 부엌에 갇혀 지내던 그 시절.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만큼은 다르게 대하고 싶었던 겁니다. 30년 전 지훈이가 현주라는 여성과 결혼했을 때 순자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현주는 예쁘고 똑똑한 여성이었거든요. 순자 씨는 첫날부터 현주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현주야, 시댁 일은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다 할게. 너는 내 일만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며 순자 씨는 모든 집안일을 혼자 도맡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더욱 바빠졌죠. 설날과 추석은 물론이고 제사까지 1년에 서너 번씩 큰 행사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자 씨는 한 번도 며느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고 탕을 끓였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며느리가 편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게 순자 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순자 씨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대신 내주고 3개월 동안 현준의 집에서 살면서 아이를 돌봐줬어요. 밤낮 없이 아기를 안고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만들었죠.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60대가 되었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명절이면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순자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주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어머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뜸해졌어요. 더 이상한 건 현주가 순자 씨가 해주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먹고 손주를 봐줘도 당연히 할머니가 봐줘야죠 라는 식이었어요. 한 번은 추석 준비를 하는데 현주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순자 씨가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부치고 있는데 현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웃으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응, 나 지금 시댁이야. 어머님이 다 하신다니까 난 그냥 있어. 편하지 뭐. 하하하. 그 말을 듣는 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참았습니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현주가 5년 전부터 작은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온라인으로 옷을 파는 사업이었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현주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태도가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달에 1,000만 원 벌었어요. 제가 이제 돈 좀 버니까 아들한테 용돈도 제가 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면서도 정작 시댁 일이나 제사 준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오히려 어머니는 시간 많으시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잖아요.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였습니다. 순자 씨는 점점 서운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지훈이도 아내 편만 들더라고요. 엄마, 현주가 요즘 사업한다고 바빠. 이해해 줘. 순자 씨가 엄마가 젊었을 때도 일하면서 다 했잖아 라고 말하면 지훈이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엄마는 왜 자꾸 옛날 얘기만 해? 현주 힘들게 하지 마. 그래도 순자 씨는 참았습니다. 가족의 평화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자신이 참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올해 추석이었어요. 추석 당일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순자 씨가 준비한 음식이 상에 가득 차려졌고 모두들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옆에서 시큰둥하게 음식만 먹고 있었어요. 한마디 고맙다는 말도 없이요. 저녁이 되어 식사가 끝나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자들의 술자리가 무르익었고 현주도 와인을 몇 잔 마신 상태였어요. 그때 시동생 부인이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는 시댁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지내시잖아요. 어머님이 다 해주시니까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이 말이 현주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술기운까지 더해져서 현주는 참지 못하고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뭐가 복이에요. 전 제가 할 일 다 하고 있어요. 회사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애도 키우고. 제사나 명절 준비는 원래 시댁 전통 아니에요? 어머니가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이잖아요.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현주를 쳐다봤죠. 특히 부엌에 있던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현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머니한테 진 게 없어요. 전 제 돈 벌어서 제 앞가림하고 있고요. 어머니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저보고 고마워하라는 거예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지훈이가 황급히 아내를 말렸습니다. 야, 현주야, 무슨 소리야, 취했어. 당장 그만둬. 하지만 현주는 이미 선을 넘어버린 상태였죠. 뭘 그만둬요? 전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며느리 보고 시댁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어머니가 하세요. 그 순간 순자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현주야.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지훈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훈아, 내가 30년 동안 뭐 했는지 아니? 명절마다, 제사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혼자 음식 준비하고 너희 둘 편하라고 내 무릎 아픈 것도 참고 허리 아픈 것도 참고 그렇게 살았어. 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내 며느리만큼은 시집살이 안 시키겠다고 다짐했어. 그래서 현주한테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어. 친딸처럼 아꼈지. 근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니? 30년 동안 내가 해준 게 당연한 일이니?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지훈아, 당장 내 마누라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목소리 한 번 높인 적 없는 순자 씨가 소리를 지른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결국 지훈이네 가족은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아들 부부에게 증여했던 아파트를 회수하는 절차를 시작했어요. 또한 현주의 사업 자금으로 빌려줬던 예금 3천만 원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지훈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 우리 대화로 풀자. 아파트까지 뺐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하지만 순자 씨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베푼 건 사랑이었어. 근데 너희는 그걸 당연한 권리로 착각했지.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야. 아파트 증여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현주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 아파트는 시세가 5억 정도 되는 곳이었거든요. 게다가 3천만 원까지 돌려줘야 하니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진 거였죠. 설상가상으로 현주가 하던 쇼핑몰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재고가 쌓이고 매출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3천만 원까지 갚아야 하니 사업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게다가 사업 확장한답시고 은행에서 받아둔 대출까지 있었어요. 결국 빚만 남게 되었죠. 지훈이와 현주의 부부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지훈이는 아내가 엄마한테 했던 말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현주를 원망했고, 현주는 시어머니가 너무 잔인하다며 울기만 했어요. 부부는 매일 싸웠고 결국 6개월 만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이 거의 확정될 무렵 현주가 마지막으로 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현주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온화함이 없었어요. 현주야, 넌 30년 동안 내가 베푼 사랑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했어. 그리고 추석날 술 마셨다는 핑계로 내 가슴에 못을 박았지.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아니야. 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우는 건 내가 미안해서가 아니라 내 처지가 어려워져서 우는 거야. 현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행동했어야지. 내가 30년 동안 너한테 해준 게 사랑이야.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넌 그걸 무시했어. 이제 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운 거야. 사람의 사랑과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현주와 지훈이는 결국 이혼했고, 현주는 빚을 갚기 위해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해요. 순자 씨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면서요. 올해 설날 순자 씨는 혼자 조촐하게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예전처럼 큰 상은 아니었어요. 자신이 먹을 만큼만 준비했죠. 그날 저녁 순자 씨의 휴대폰에 현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도 매일 어머니 생각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답장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이렇게 썼습니다. 친구들아, 다음 주에 부산 여행 갈까?
내가 살게. 그리고 친구들의 답장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을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둘째,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공짜지만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셋째, 지나친 희생은 오히려 관계를 망칩니다. 건강한 관계는 균형에서 나옵니다. 넷째,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죠. 현주는 이제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 겁니다. 30년의 사랑을 한순간의 교만으로 날려버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께, 시부모님께, 배우자께 감사의 말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해주시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세요.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행동했어야지.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감사합니다.